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 한 남성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라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남성이 올린 게시물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며 댓글 수천 개, 리포스트 수만 개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남성이 본 충격적인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심이야. 이건 영화야. 무슨 디스토피아 사이파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현실이라니. 이건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 올해로 34살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살고 있는 UX 디자이너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름만 대면 아는 테크 기업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꾸는지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문명의 최전선에 산다는 자부심 같은 게 있었죠. 한국, 솔직히 말해 딱히 관심 없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이름은 들어봤고 K드라마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있다는 정도는 알았죠. 하지만 그게 제 삶에 무슨 영향을 준 건 아니었어요. 심지어 회사에서 한국 출신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깊게 귀 기울여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동양의 선진국 중 하나겠지 수준의 모호한 인식만 있었죠. 그런 제가 왜 서울에 오게 되었냐고요? 사실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거든요. 우리 회사는 최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의 초기 디자인이 시장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특히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요. 너무 불편하다. 왜 이런 UX를 썼는지 모르겠다. 한국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급히 한국 실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직접 받기 위해 UX 총괄인 저를 파견 보낸 겁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딱 일주일. 그 이상은 시간 낭비야. 상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불안했어요. 언어도 문화도 전혀 모르는 나라에 그것도 비즈니스 임무로 혼자 간다는 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2025년 5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틀간은 정신이 없었어요. 공항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다른 공기를 느꼈고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은 바삐 지나가는 도시 풍경에 넋이 나간 상태였죠. 그러다 셋째 날 아침 제 인식을 180도 뒤집어버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타고 강남에 있는 UX 연구소까지 이동하세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는 게 이번 출장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대중교통, 서울에서 내가 혼자, 게다가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은 마포구였고 강남은 지하철로도 최소 40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당연히 차량 호출 서비스나 전용 차량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대중교통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타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차량 없이는 거의 아무 데도 못 가고 대중교통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정시성도 떨어지고 냄새나고 안전하지도 않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교통 문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겁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저는 호텔 로비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서울 시내버스 740번, 마포에서 강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UX 연구소의 한국인 인턴, 지은이 함께 동행해주기로 했어요. 버스는 GPS 연동이 되어 있어서 앱에 표시된 시간대로 거의 정확하게 도착해요. 놓치면 다음 버스도 금방 오니까 걱정 마세요. 앱을 보니 9시 1분에 도착 예정. 지은이 말하길 30초 오차 범위라고 해서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9시 1분 5초, 버스는 소리 없이 도착했고 승객들은 줄을 맞춰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와우, 진짜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버스 내부는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없고 사람들은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있었으며 좌석마다 위치 안내 시스템이 켜져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정류장을 지나칠 때마다 버스가 완벽하게 감속해 정차하고 장애인 승객을 위한 자동 경사판이 자연스럽게 작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기술이 만든 편리함이 아니라 배려가 만들어낸 시스템이었어요. 9시 21분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교통의 미래를 논하는 우리가 진짜 미래는 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엔 충격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면서요. 하지만 한국에선 이게 일상이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옆자리의 노부부가 자연스럽게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전광판에는 다음 정류장까지의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10년간 UX를 연구하며 수많은 사람 중심의 기술을 설계해왔다는 제가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위한 기술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9시 5분 서울 시내버스 740번 차량은 마포를 출발해 강남 방면으로 매끄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정숙했고 흔들림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받은 첫인상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었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다음 정류장까지 2분 30초. 실제랑 거의 오차 없어요. 승차, 하차 알림도 뜨고요. 제가 놀란 건 단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킨다는 사실이었죠. 미국에선 버스를 타면 일단 소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소리 지르는 승객, 울려 퍼지는 음악, 때로는 욕설도 들려오죠.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책을 읽고 있었고 노년의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공공버스라고?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중심인 사회라는 걸. 기술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기술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죠. 30분이 지나자 버스는 한강을 건너며 서울의 전경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가까워졌지만 하늘은 아직 흐릿한 푸름을 품고 있었고 고층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선 해가 져도 도시가 멈추지 않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을 때는 어느덧 저녁 6시 40분. 해는 이미 넘어갔지만 거리엔 여전히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커플로 보이는 연인들, 여행객, 배달원, 그리고 학생들까지 그 누구도 급해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신의 리듬대로 걷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복잡한 거리에서 소란이나 갈등은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는 길. 저는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하죠? 쓰레기통도 안 보이는데 다들 집에 가져가요. 공공질서가 익숙해서요. 밤인데도 다들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여긴 혼자 걸어도 안전해요. 지은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만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서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다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모험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성인 저에게조차요. 총기, 마약, 노숙자, 공격성. 그런 것들이 만연한 미국 도시의 밤은 항상 위험한 예측 불가능성을 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한 여성이 밤 9시에 이어폰을 끼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런 경계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은 내가 알던 도시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시 쓰고 있어. 저녁 식사 후 지은과 헤어진 뒤 저는 일부러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서울을 더 보고 싶었고 더 느끼고 싶었거든요. 밤 10시 서울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태원 쪽으로 이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이젠 익숙해져서 노선도 앱을 켜고 간단히 경로를 확인했죠. 지하철역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돈되어 있었고 칸마다 공기청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노인이나 임산부 전용 좌석은 텅 비어 있거나 조심스레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문화야.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에서 나온 문화야. 이태원역에서 내려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곳곳엔 젊은이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고 세계 각국의 음식점과 바, 클럽들이 반짝이는 네온 불빛 아래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과하게 시끄럽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언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리에서 한 노점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냄새에 이끌려 다가가니 오뎅과 떡볶이, 순대 같은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뎅 하나 주세요. 자신 없는 발음으로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정칭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절정 파트에서 상세히 설명될 오해 사건의 전조. 서울의 밤은 단지 화려하거나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믿는 사회가 만들어낸 신뢰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스템이나 경고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와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강을 건너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늘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미국은 사실 이만큼의 배려도 이만큼의 정돈도 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서울의 네 번째 밤, 저는 일부러 호텔로 일찍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낮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정시 운행하는 교통, 소리 없는 도시,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시민들.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배려의 문화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걸어보자. 서울이라는 도시가 밤엔 어떤지 더 보고 싶어. 저는 이태원 근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다녀온 강남이 기업과 사무실 중심의 도시였다면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금은 낡고 비좁은 골목들, 낮은 건물들, 곳곳에 위치한 바와 레스토랑들,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든 세계 각국의 사람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까지 마치 작은 세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중 한 골목에서 오래된 포장마차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포장대에 빨간 국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 그리고 술 한 잔. 드라마에서만 보던 진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다. 이런 곳이야말로 내가 디자인하는 UX 시스템에선 결코 구현할 수 없는 진짜 사람들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설픈 발음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오뎅 하나?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다 이해하고 있다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그 자체로 안심이 되었고 저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 있던 한국인 중년 남성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예요? 저는 놀라 얼버무렸습니다. 예. 미국에서 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저에게 들어 보였습니다. Welcome. 한국 좋죠? 네. Very nice.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엔 살짝 실망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더 말을 하고 싶은 듯 했지만 언어의 벽이 분명했죠. 그는 몇 번 한국어로 말을 걸다가 술기운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갑작스러운 정치 이야기와 함께 그는 반쯤 웃으며 손짓을 크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격당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갑자기 정치 얘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흥분한 거지? 제 표정이 굳어졌고 무의식적으로 몸을 살짝 뒤로 물렸습니다. 그러자 그도 제 눈치를 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그냥 좀 말 많은 스타일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녀는 제게 식혜 한 잔을 따라주며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보면 말 걸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방법이 좀 거칠죠. 그럴 땐 그냥 웃고 넘기면 돼요. 한국 사람 속은 따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무례하거나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반가움을 표현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위험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와서 겪었던 모든 따뜻한 경험들, 배려와 정돈, 질서와 신뢰를 경험하고도 단 한 번의 감정 표현 앞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미국인의 시선으로 되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포장마차와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저씨는 말없이 자리를 떴고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종이컵에 떡볶이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서비스예요. 한국에 좋은 기억 남겨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배려받은 경험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선 타인을 불신하는 것이 일종의 자존심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서울에선 그 반대였습니다. 여기선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더 소중했고 모르는 사람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정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자산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명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넨 적이 있었나?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비행기 출발까지는 여유가 있었지만 왠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밤거리에서 겪은 오해와 그 뒤에 따뜻하게 감싸준 아주머니의 말, 그건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배려라는 게 단순한 서비스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에서 출발한다는 걸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낀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인데도 이미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찼고 출근길에 질서 정연한 인파, 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그 모두가 도시의 리듬 안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엔 뭔가 있어 설명할 수 없는 힘 같은 게. 한 주 동안 저는 단지 UX 디자이너로서의 시선으로만 한국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외국인,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기준과 시선을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술은 분명 미국도 훌륭합니다. 편의성과 시스템 측면에선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많죠. 하지만 한국은 기술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더 편리하게가 아니라 더 배려 있게 작동하는 도시, 서울의 교통 시스템, 공공 서비스, 밤거리의 안전함, 그 모든 것들 뒤에는 철저하게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학 속에서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은 예전에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잘 사는 나라나 IT 강국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게 정립된 나라였던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인천공항의 모습조차 다시 보였습니다. 입국장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공항 직원들의 미소, 어린아이를 먼저 보내주는 시민들. 이건 단지 고도로 훈련된 매뉴얼 때문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였어요. 이미 몸에 익은 배려,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았을 때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돕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야.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창가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술보다 따뜻했다. 기내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엔 서울의 골목길, 버스 안에 조용한 승객들, 노점 아주머니의 미소, 그리고 괜찮아요. 문화 차이잖아요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말해줘야지. 한국은 단지 K-팝, K-드라마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거긴 사람이 진짜 중심에 있는 나라야.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나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리치는 사람들, 줄 서다 새치기하는 승객, 무표정한 공항 직원. 갑자기 한국에서 느꼈던 정돈된 공기와 따뜻한 시선이 그리워졌습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마음은 아직 한국에 남아있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다시 서울의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편견이라는 렌즈를 벗고 본 한국. 그 진짜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하며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